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이상하게도 사람 때문에 더 외로워집니다. 곁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곁에 있는데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관계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누구와도 쉽게 어울릴 수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만남 하나가 버겁고 전화 한 통이 피곤해집니다. 이상하게도 예전보다 사람을 더 가려 만나게 되고 관계가 하나둘 끊어질 때마다 마음 한쪽이 허전해집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걸까? 나만 이렇게 혼자인 걸까?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현상을 아주 다르게 봅니다. 사람이 까다로워진 것도 세상이 차가워진 것도 아니라 이제야 진짜 중요한 것을 알아가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인연은 무조건 많이 붙잡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치게 하지 않는 인연을 가려내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끝까지 남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입니다. 사람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관계의 역할도 변합니다. 예전에는 필요했던 관계가 지금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예전에는 견딜 수 있었던 말과 태도가 지금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변화가 더 선명해집니다. 자식은 자라고 부모는 늙고 돈과 건강의 문제가 현실로 다가옵니다. 이 시기에는 감당해야 할 무게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관계에서도 무의식적으로 묻게 됩니다. 이 사람과 있으면 내가 쉬워지는가, 더 지치는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스스로를 속입니다. 오래 알았으니까, 정이 있으니까, 가족이니까 이유를 붙이며 이미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계속 붙잡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해 스스로 괴로움을 키우는 마음입니다. 관계에서의 고통은 대부분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나의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람은 이래야 한다. 이 정도는 이해해 줘야 한다. 이 정도는 참아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상대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긴장되고 숨이 막힙니다. 이때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사람 만나는 게 제일 힘들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관계를 분별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인연을 똑같이 대하려고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이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스쳐가는 인연이 있고 배움을 주는 인연이 있고 오래 곁에 두어야 할 인연이 따로 있습니다. 중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인생에서 어떤 자리인가? 함께 성장하는 사람인지 잠시 머무는 사람인지 이제는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인지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쓸데없는 관계에 마음을 소모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인연은 나를 흥분시키지 않습니다. 불안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반대로 나쁜 인연은 항상 생각을 많게 합니다. 말 한마디를 곱씹게 하고 만남 후에 혼자 반성하게 만들고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쉬지 못하게 합니다. 이 차이를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관계를 통해 내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만남 이후 내 몸은 어떤가? 어깨가 굳어 있는가? 숨이 얕아졌는가? 아니면 이유 없이 마음이 풀어지는가? 오늘은 아무것도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를 끊어내려고 결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사람을 만난 뒤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인연은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소모시키는가? 이 질문에 솔직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관계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이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사람을 만난 뒤 집에 돌아와서 이유 없이 피곤한 날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툰 것도 없고 불쾌한 말을 들은 것도 아닌데 몸이 무겁고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오면 말이 많지 않았어도 이상하게 숨이 편해지고 괜히 기분이 가벼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인생에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곁에 두어야 할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을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늘 긴장 상태에 놓이면 괴로움이 쌓인다고 말합니다. 이 괴로움은 큰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작은 애씀에서 시작됩니다. 말을 고르느라 애쓰고 표정을 관리하느라 애쓰고 상대의 기분을 살피느라 애쓰는 마음입니다. 이 애씀은 중년 이후 더욱 커집니다. 이제는 실수하고 싶지 않고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오래 가야 할 인연 앞에서는 이상하게도 이런 애씀이 줄어듭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말을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습니다. 침묵이 와도 초조하지 않고 내 모습이 조금 부족해 보여도 크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덜 가는 관계입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집착이 적은 인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잘 맞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취미가 같고 성격이 비슷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관계 말입니다. 물론 이런 요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있을 때 내가 얼마나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가입니다. 좋은 인연은 나를 꾸미지 않아도 되는 자리입니다. 중년이 되면 역할이 많아집니다. 부모로서의 역할, 자식으로서의 역할, 직장에서의 역할, 사회적 체면. 하루 종일 역할을 하다 보면 집에 돌아왔을 때조차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그 역할들이 잠시 내려옵니다. 아무 설명 없이도 편안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내 에너지를 빼앗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늘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말을 한 뒤에 이 말 괜찮았나를 계속 떠올리게 됩니다. 상대의 표정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고 집에 와서도 대화 장면이 반복 재생됩니다. 이것은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단지 나와 맞지 않는 리듬을 가진 인연일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마음이 밖으로 끌려다닌다고 표현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상대에게 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 상태가 오래되면 스스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반응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단한 실천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난 뒤 혼자 조용한 공간에 앉아 3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그리고 몸을 느껴봅니다. 어깨는 어떤가? 턱은 굳어 있는가? 숨은 깊은가? 얕은가?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몸이 풀어져 있다면 그 인연은 나를 해치지 않는 인연입니다.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설명을 많이 하는가? 아니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가? 늘 나를 이해시키려 애써야 하는 관계는 오래 갈수록 피곤해집니다. 반대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런 인연은 의식적으로라도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좋은 인연은 나를 들뜨게 하지 않습니다. 자극적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상대에게서 편안함이 흘러나올 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한 사람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을 만난 뒤 나는 더 단단해졌는가 아니면 더 소모되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해질수록 우리는 더 이상 관계에서 자신을 잃지 않게 됩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관계에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겉으로는 관심이고 걱정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늘 보이지 않는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이 기대는 처음에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너라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가까운 사이니까 이해해줘야지, 이 말들은 사랑처럼 들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조여옵니다. 중년이 되면 이런 기대는 더 자주 등장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기대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말로 하지 않은 기대가 쌓입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오래 알았다는 이유로 당연함이 생깁니다. 기대는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받는 쪽의 마음에서는 다르게 작용합니다. 기대는 보이지 않는 의무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고정해 두려는 마음입니다. 이 치삭이 강해질수록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바꾸거나 맞출 수 없을 때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관계는 쉬는 자리가 아니라 시험장이 됩니다. 특히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자주 떠오른다면 그 관계는 이미 나를 지치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가 내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을 때 실망이 쌓이고 그 실망은 서운함으로 바뀌고 서운함은 결국 마음속에서 조용한 분노로 남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관계의 온도는 점점 낮아집니다. 중년의 부부관계에서 이 문제는 더욱 뚜렷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고, 가족이니까 참아주길 바라고, 오래 함께 했으니 바뀌어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기대는 전달되지 않으면 오해가 되고 전달되면 요구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는 점점 숨이 막혀옵니다. 좋은 인연은 다릅니다. 그들은 나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해주길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도 고맙고 못해도 이해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는 나도 자연스럽게 상대를 존중하게 됩니다. 기대가 적은 관계는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따뜻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상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냉담함도 아닙니다. 내가 만든 상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지금의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내려놓음이 있을 때 관계는 숨을 쉽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감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대할 때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인정인가? 보상인가? 위로인가? 충족되지 않은 외로움인가? 이 질문은 상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직하게 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관계는 훨씬 단순해집니다. 간단한 실천을 하나 제안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서운함이 올라올 때 바로 말을 꺼내지 말고 잠시 멈추십시오. 숨을 천천히 한번 들이마시고 한번 내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서운함은 기대에서 왔는가? 실제 상처에서 왔는가? 기대에서 왔다면 그 기대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모든 기대를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대 때문에 관계가 괴로워지고 있다면 그 기대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상대를 잃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기대를 줄일수록 관계는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오래 갑니다. 이것이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에서 꼭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생기는 지점은 경계가 흐려질 때입니다. 상대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마음속에서 불편함을 삼키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합니다. 시간을 묻지 않고 전화하는 것, 사적인 이야기를 당연하게 캐묻는 것, 결정에 끼어드는 말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관계는 조금씩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중년이 되면은 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오래 알았다는 이유로, 나를 걱정해서라는 이유로 경계는 쉽게 무너집니다. 부모는 자식의 삶에 깊이 개입하고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말하지 못합니다. 친한 지인은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선택을 대신하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선의에서 시작되었더라도 받는 쪽의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불교에서는 자비와 집착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자비는 상대를 돕되 그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집착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영역을 침범합니다.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결국 서로를 괴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통제하려 들고 다른 한쪽은 숨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인연은 나의 경계를 알아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불편해하는 기색을 느끼고 한 발 물러섭니다.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고 모든 일에 의견을 내지 않으며 나에게 선택의 공간을 남겨둡니다. 이런 사람 곁에서는 스스로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존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늘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전화가 울리면은 먼저 숨이 막히고 메시지를 열기 전부터 마음이 준비 태세에 들어갑니다. 거절하면 미안해질 것 같고 설명하지 않으면 오해받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소모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세우는 것을 냉정함이나 이기심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다릅니다. 나와 상대를 동시에 해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경계입니다. 경계가 분명해야 자비도 오래갑니다. 경계 없이 베푸는 것은 결국 원망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경계는 싸움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내거나 관계를 끊겠다고 위협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내 몸과 마음의 신호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불편함이 올라왔을 때 이 정도는 참아야지라고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불편함은 이미 경계가 침범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간단한 실천을 하나 해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뒤에 마음이 불편해졌다면 그 장면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은 내 영역 어디까지 들어왔는가? 시간인지 감정인지 결정권인지 이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나에게 중요한 경계가 무엇인지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문장 하나를 연습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건 내가 결정하고 싶어.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 고마운데 이 부분은 내가 알아서 할게. 이 문장들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가게 하는 말입니다. 좋은 인연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반대로 이 말에 분노하거나 죄책감을 주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는 부드럽게 거리를 조절하는 힘입니다. 갓김서도 서로를 침범하지 않고 멀어져도 원망하지 않는 관계.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숨을 깊게 쉴 수 있습니다.
경계를 존중해 주는 사람은 내 인생을 대신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옆에서 지켜봐 줍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은 쉽게 놓아서는 안 될 인연입니다. 사람이 가장 외로워지는 순간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힘든 이야기를 꺼냈는데 돌아오는 말이 차가울 때입니다. 용기를 내어 마음을 열었는데 그 마음 위에 조언과 평가가 쏟아질 때 우리는 더 깊이 닫혀버립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겪어.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이 말들은 틀린 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괴로운 사람에게는 위로가 아니라 벽처럼 느껴집니다. 중년이 되면 약해지는 순간을 숨기게 됩니다. 자식 문제, 돈 걱정, 건강의 불안, 관계의 피로를 쉽게 털어놓지 못합니다. 괜히 이야기했다가 판단받을까봐, 약해 보일까봐 마음을 접어둡니다. 그래서 더더욱 누군가에게 털어놓았을 때의 반응은 중요해집니다. 그 반응 하나로 그 사람을 다시 찾게 될지 조용히 멀어질지가 결정됩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 앞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알아차림이라고 말합니다. 아픔을 고치기 전에 아프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받아야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많은 관계에서는 이 순서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상대의 고통을 듣자마자 해결하려 들고 가르치려 들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려 합니다. 그 마음이 선의일지라도 받는 쪽의 마음은 점점 작아집니다. 좋은 인연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들은 먼저 멈춥니다. 말을 아끼고 고개를 끄덕이고 상대의 감정이 충분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부부관계에서도 이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내가 지친 얼굴로 하루를 이야기할 때 남편이 해결책부터 꺼내면 대화는 금방 닫힙니다. 그렇게 했어야지. 왜 미리 말 안 했어? 이 말들은 문제를 고치려는 말이지만 마음은 더 멀어지게 합니다. 반대로 아무 말 없이 듣고 잠시 침묵을 허락하는 태도는 신뢰를 쌓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상대의 문제를 없애주는 능력이 아닙니다. 상대가 자기 고통을 온전히 겪을 수 있도록 곁에 있어주는 힘입니다. 이 자비가 있는 관계에서는 약해져도 안전합니다. 울어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정리되지 않은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오래 갑니다. 반대로 내가 힘들 때마다 교훈이 돌아오는 관계는 점점 피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먼저 방어 태세에 들어갑니다. 어디까지 말해도 될지 계산하게 되고 결국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혼자 삼키게 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친해질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약해질 수 있는가?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는가? 설명과 변명 없이도 이해받는가? 이 질문에 솔직해질수록 어떤 인연을 지켜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간단한 실천 하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힘든 이야기를 꺼낼 때 바로 말을 하지 말고 숨을 한번 고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지금은 고치려 하지 말고 함께 있어주자. 그 다음 조언 대신 감정을 되짚어주는 말 한마디만 건네보십시오. 그 말이 참 무겁게 들렸겠다. 이 연습은 관계를 바꾸는 동시에 나 자신의 마음도 부드럽게 만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해집니다. 그 약함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관계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합니다. 당신이 무너질 때 가르치지 않고 곁에 앉아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당신 또한 그 사람의 약함 앞에서 말없이 함께 있어줄 수 있다면 그 인연은
쉽게 놓쳐서는 안 될 인연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갈등이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나누다 보면 반드시 의견이 어긋나는 순간이 옵니다. 문제는 갈등이 생기느냐가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이 차이가 관계를 오래가게 만들기도 하고 조용히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중년이 되면 갈등의 무게는 더 무거워집니다. 돈 문제, 자녀 교육, 부모 부양, 생활 방식, 사소한 말다툼처럼 시작된 것이 깊은 감정의 골로 번지기 쉽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거나 반대로 이기려고 합니다. 둘 다 마음을 편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갈등의 뿌리를 집에서 찾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더 참고 있다는 마음, 상대가 바뀌어야 한다는 믿음. 이 마음이 강해질수록 대화는 사라지고 감정만 남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누가 맞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상처받느냐의 싸움이 됩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의 특징은 갈등이 생기면 반드시 승패를 가리려 한다는 점입니다. 말의 톤이 점점 높아지고 과거의 일까지 끌어옵니다. 서로의 말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는데 에너지를 씁니다. 이런 갈등을 반복하면 관계는 점점 안전하지 않은 공간이 됩니다. 말을 아끼게 되고 진짜 생각은 숨기게 됩니다. 반대로 오래가는 인연은 갈등의 방향이 다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고 상황을 이해하려 합니다. 왜 그랬어 보다 어떤 마음이었어를 먼저 묻습니다. 이 한 문장의 차이가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이기는 갈등은 남지만 이해하는 갈등은 지나갑니다. 중년 부부 사이에서 이 차이는 더욱 분명합니다. 한쪽은 말로 풀고 싶고 한쪽은 잠시 거리를 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성격 문제로 몰아가면 갈등은 반복됩니다. 하지만 서로의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싸움은 훨씬 줄어듭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조율하려는 태도가 관계를 살립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침묵이나 회피가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화가 나를 대신 말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한 걸음이 갈등을 멈추게 합니다. 여기서 간단한 실천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갈등이 올라올 때 바로 말을 꺼내기 전에 속으로 숫자열을 세어보십시오. 숨을 들이마시며 하나, 내쉬며 둘. 이 짧은 멈춤은 감정과 말을 분리시켜 줍니다. 그 다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이해인가 승리인가? 이 질문에 솔직해질수록 말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해를 원한다면 말은 부드러워지고 승리를 원한다면 말은 날카로워집니다. 말의 날카로움은 관계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보다 멈춤을 먼저 선택합니다. 좋은 인연은 갈등 이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싸운 사시보다 싸운 뒤에 어떻게 다시 마주하는지를 봅니다. 사과가 가능한지, 감정을 풀 공간이 있는지, 다음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숨 쉴 수 있는지. 이것이 가능한 관계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에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갈등을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방식으로 상처를 주는 관계는 점검해야 합니다. 갈등이 생겨도 이해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 말보다 마음을 먼저 다루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래 함께 가야 할 인연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침묵이 불편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말이 끊기면 공기가 어색해지고 무엇이든 말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이 생깁니다. 상대가 나를 지루해하는 건 아닐까, 내가 무언가 잘못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이때 우리는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불필요한 말을 꺼냅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안정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중년이 되면 말이 줄어듭니다. 겪어온 시간이 많아질수록 설명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침묵이 점점 중요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같은 공간에 있어도 부담이 없는 사람은 점점 귀해집니다. 이 시기에 침묵이 편한 관계는 삶의 큰 쉼터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진짜 평온은 소음이 사라질 때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말이 많아야 유지되는 관계는 그만큼 불안이 많다는 뜻입니다. 서로의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침묵은 공포가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안전한 관계에서는 침묵조차 따뜻합니다. 아무 말이 없어도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불편한 관계를 돌아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대 반응을 계속 살피게 됩니다. 눈빛 하나, 표정 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침묵이 길어질수록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해석이 떠오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함께 있어도 쉬지 못합니다. 몸은 함께 있지만 마음은 늘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반대로 침묵이 편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다릅니다. 각자 휴대폰을 보고 있어도 괜찮고 각자 생각에 잠겨 있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굳이 말을 이어가야 한다는 부담이 없습니다. 이 관계에서는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존재 자체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감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부부나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 이런 차이는 더욱 선명합니다. 함께 있어도 계속 말을 해야만 어색함이 사라지는 관계는 이미 마음이 멀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조용한 시간 속에서도 안정감을 느낀다면 그 관계는 이미 깊은 신뢰 위에 서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함께 침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자비입니다. 상대의 빈 공간을 채우려 하지 않고 그 침묵을 있는 그대로 허락해주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있을 때 관계는 억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왜 말을 해야 한다고 느끼는가? 어색함 때문인지 불안함 때문인지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인지, 이 질문은 관계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기 위한 질문입니다. 간단한 실천을 하나 제안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말이 끊어졌다면 그 침묵을 서둘러 깨지 말고 잠시 그대로 두어 보십시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며 그 순간의 몸과 마음을 느껴봅니다. 불안이 올라온다면 그 불안은 관계의 신호입니다. 편안함이 느껴진다면 그 침묵은 이미 충분한 대화입니다. 모든 관계가 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깊은 관계 몇 개면 충분합니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 있어도 마음이 쉬어지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는 나도 나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인연은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쉽게 놓쳐서는 안 될 인연입니다. 사람이 관계에서 가장 많이 흔들리는 이유는 놓아야 할 인연을 쉽게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고 지금까지 쌓아온 시간이 아깝고 정 때문에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마음은 이미 지쳐 있는데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그래도 이 사람밖에 없잖아.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붙잡고 있는 관계가 소중해서가 아니라 놓는 것이 두려워서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지에서 비롯된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집착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괴로움을 연장하는 힘입니다. 중년이 가장 자주 착각하는 첫 번째 유형은 늘 조언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옳은 말을 합니다. 당신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인생을 대신 정리해 주려 합니다. 처음에는 든든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선택은 줄어들고 그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됩니다. 결정할 때마다 그 사람의 반응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 관계는 의존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조언은 많지만 내 삶의 책임은 여전히 나에게 있습니다. 조언이 많을수록 마음이 작아진다면 그 인연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늘 약속을 하고 늘 기대를 품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함께하자, 도와주겠다, 나중에 더 잘해주겠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 말들로 잠시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 행동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이 관계에서 나는 항상 기다리는 쪽이 됩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불교에서는 기대가 괴로움의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지 그 기준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늘 문제와 이야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항상 누군가의 이야기, 불만, 갈등이 오갑니다. 처음에는 공감하며 들어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탁해지고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뒤에는 기운이 빠집니다. 이 관계는 나를 필요로 하지만 나를 쉬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비와 희생을 혼동하면 결국 나 자신을 소진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관계 안에서 내가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간다는 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인연은 나를 잃지 않게 하는 인연입니다. 나의 판단, 나의 감정, 나의 리듬을 존중받는 관계입니다. 중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단순합니다. 그 사람을 만난 뒤 내 삶이 정돈되는가, 흐트러지는가, 내 마음이 맑아지는가, 복잡해지는가. 이 기준은 아주 현실적이지만 가장 정확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천을 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 자주 만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과의 만남 뒤에 남는 감정을 적어봅니다. 안도감인지 피로감인지 기대인지 불안인지 감정은 판단하지 말고 그대로 적습니다. 이 기록은 관계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에 감사하되 모든 인연에 머물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배움을 주고 떠나는 인연도 있고 잠시 함께하다 흩어지는 인연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놓는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놓았기 때문에 삶이 가벼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는 많음이 아니라 정확함의 문제입니다. 나를 살게 하는 사람과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을 구분하는 힘, 이 힘이 생길 때 우리는 비로소 꼭 지켜야 할 인연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몇 사람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편안했던 얼굴, 부담스러웠던 대화, 애써 참았던 순간들. 하지만 떠올리는 것만으로는 관계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중년의 인간관계는 생각이 아니라
실제 감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아주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실천을 하나 제안하려 합니다. 이 실천은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되찾기 위한 연습입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이 멀리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몸과 마음을 바로 보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인연인지 아닌지는 머리로 따지기보다 몸과 마음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해 왔을 뿐입니다. 이제 7일 동안 아주 간단한 관찰을 해보십시오. 하루에 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노트나 메모장에 3가지를 적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 그 사람과 함께한 뒤의 몸 상태, 그때의 마음 상태. 예를 들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누구와 만남, 어깨가 굳어 있음, 마음이 복잡함, 또는 누구와 통화, 숨이 편안함, 괜히 안정됨. 이 기록에는 해석도 결론도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적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일쯤 지나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정 사람을 만난 날은 늘 피곤하고 어떤 사람과 연락한 날은 잠이 잘 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데이터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은 이렇게 일상 속에서 자라납니다. 이 실천에서 중요한 점은 감정을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틀리다로 나누지 마십시오. 그저 편안했는지 긴장했는지만 봅니다. 관계는 도덕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는 인연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몸이 먼저 압니다. 다음 단계로 아주 작은 행동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늘 먼저 연락하던 사람에게 하루 이틀 먼저 연락하지 않아 봅니다. 늘 맞춰주던 약속에서 한 번은 내 리듬을 지켜봅니다. 이때 상대의 반응을 관찰합니다. 존중하는지, 서운함을 조용히 표현하는지, 아니면 죄책감을 주거나 불안을 자극하는지, 이 반응은 관계의 성질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또 하나의 실천은 감사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애써 고마워하려 하지 말고 아무 말 없이도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에게 짧은 감사의 말을 전해보십시오. 너랑 이야기하면 마음이 좀 가라앉아. 이 한 문장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고 그 인연이 왜 소중한지 스스로에게도 확인시켜 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보지 못한 자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7일의 실천은 이기적이 되기 위한 연습이 아니라 내 마음의 용량을 정확히 아는 연습입니다. 그래야 정말 필요한 곳에 마음을 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일어납니다. 굳이 끊겠다고 결심하지 않아도 연락 빈도가 줄어들고 만남이 가벼워집니다. 반대로 소중한 인연은 더 또렷해집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이어지고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남습니다. 중년의 인간관계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모두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지치게 하지 않는 인연은 지킬 수 있습니다. 이 7일의 관찰은 그 선택을 도와주는 조용한 기준이 되어줄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떠나간 사람보다 남아있는 사람이 더 소중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줄어들었을까?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야 불필요한 것이 정리되고 있는 건 아닐까? 인연이 줄어든다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무상한 흐름 속에서
삶이 본질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많은 관계가 필요했습니다. 서로 부딪히고 상처받고 비교하며 자신을 만들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삶은 다릅니다. 이제는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보다 나를 지켜주는 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삶의 고통이 많아질수록 붙잡는 손을 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인연을 품으려 하면 결국 자신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적게 남깁니다. 적게 남기되 깊게 남깁니다. 함께 있으면 말이 줄어들고 마음이 가라앉는 사람, 그런 인연 몇 개면 충분합니다. 중년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연락처의 개수도 만남의 빈도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함께 한 뒤 내가 나로 돌아오는지입니다.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고 조용히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관계, 그 관계는 이미 삶의 일부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람을 줄인다고 해서 차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관계에 쓰던 에너지가 줄어들면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쓸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의 효과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점점 단순해져야 편안해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감정, 반복되는 서운함, 끝없는 설명이 필요한 관계는 언젠가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 전에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주 보지 않아도 마음이 연결된 사람이 있는지, 오래 보지 않으면 오히려 지치게 되는 사람이 있는지, 이 질문은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내 삶을 정돈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좋은 인연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복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알아보고 지키고 감사할 때 이어집니다. 반대로 아무 인연이나 붙잡고 있으면 정작 지켜야 할 인연을 놓치게 됩니다.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선택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선택이 아니라 나와 상대 모두를 지치게 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곁에는 말없이 함께 있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갖게 되었다면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줄어들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마음이 남는 인연을 지키십시오. 그 몇 사람과 함께라면 중년 이후의 삶은 충분히 따뜻할 수 있습니다.